자, 그럼 오늘은 저번에 이게 자료가 있길래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서원 교수님 자료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부력, 그리고 유체역학 중에서도, 물론 부력도 유체역학이지만, 그 항력, 그리고 양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기본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이 이야기 아시나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 사람이 부력의 원리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왕이 이제 왕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달라 해서. 근데 이게 진짜 순금이냐, 아니면 속였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부수지 말고, 이걸 다시 녹여가지고 무게를 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순금인지 한번 알아내봐라, 라는 것을 이제 의뢰를 했어요, 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유레카를 외치면서 생각해낸 게, 음, 부피가 보면 순금이 밀도가 높아요. 다른 게 불순물 섞인 것보다. 그러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맞죠? 그러면 밀도가 높으면, 음, 예를 들어서 금 1kg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부피가, 검정색으로 적어야겠다. 부피가 다른 불순물로 한 것보다 좀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불순물이 섞인 다른 게 섞였다면 걔는 금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1kg라 하더라도 부피가 좀 더 클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요걸 넘기면. 그래서 얘가 크면 같은 질량일 때 얘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금일 때. 그래서 얘를 부피 큰 걸 이용해서 금이랑 이 무게를 달아요. 요거를 달아서 왕관과 그 금덩이를 똑같이 재서 무게를 맞춘 다음에 얘를 물속에다 집어 넣어 봐요. 그랬을 때 이 왕관을 넣었을 때와 그리고 그냥 금 뭉쳐놓은 금덩이를 했을 때 부피가 똑같이 나오면 금으로 만든 게 맞고, 만약에 불순물이 섞여서 물이 더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은 순금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르키메데스의 지혜였는데, 그럼 여기서 부력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부력은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것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원리니까. 에 의하면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낸 액체의 무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기다 왕관을 넣었는데 왕관을 다 넣으면 깔아앉겠죠. 그럼 왕관의 그 부피만큼 물이 밀려 나올 거예요. 그 물의 무게를 부력이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물의 무게입니다. 액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무게니까 당연히 이거는 액체의 질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는 물 곱하기 무게니까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mg가 되는데, 얘는 아까 전에 이걸 다시 써보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와도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물의 질량이니까 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의 밀도가 아니라 물의 밀도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물의 밀도가 돼야 되고, 또는 액체, 그 담겨있는 요 액체의 밀도가 돼야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잠긴 부피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잠긴 부피. 얘는 아까 전에 깔아앉았으니까 그 부피가 되겠지만, 지금 얘처럼 절반만 잠겨있는 경우에는 이 부피를 여기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잠긴 부피 중요합니다. 그리고 G를 곱해주면, 자, 질량이 로 V였고 곱하기 G.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력은 로 V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뜰까 가라앉을까에 대한 그거를 알려주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중이라고 하는 건데, 물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기본으로 잡기 때문에 물의 밀도분의 그 물체의 밀도를 계산했을 때 그것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거는 물에 뜨잖아요. 이렇게. 그 밀도는 1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에 만약에 얘가 0.5라고 썼을 때 0.5. 그럼 비중이 0.5가 돼서 뜰까 가라앉을까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비중에서 비중이 1보다 저기 여기 있네요. 1보다 작으면 떠요. 요렇게. 그리고 1과 같으면은 힘을 균형을 잃어가지고 그 물속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1보다 클 때는 완전 깔아앉겠죠. 근데 얘도 부력과 중력이 같으니까 만약 여기 있었다면은 그냥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여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위치는 상관없죠. 어쨌든 합력이 0이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고요. 그리고 얘는 부력이 크다 했는데 완전히 떴을 때 여기서는 부력과 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잠겨 있을 때는 부력이 더 크고 중력이 작아서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언제 다시 균형을 이루냐면 아까 말했듯이 잠긴 부피에 비례해서 부력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걸쳐서 있으면 부력이 다시 작아졌어요. 얼만큼? 어, 중력과 부력이 완전 균형을 이룰 만큼만 부력이 있고 중력이 있어서 이 부력과 중력이 균형을 맞춰서 수면에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체에서가 더 중요하겠죠? 신체에서는 체지방만 물보다 비중이 작아요. 얘는 잘 뜬다는 거예요. 뜬다. 그래서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더 잘 뜬다고 해요. 나머지 조직들은 대부분 1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대부분의 조직의 비중이 1보다 큼에도 뜰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체용적이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력을 얻을 수 있어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요 신체의 비중은 아까 보면 치아, 네, 요거 2가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물에다 던지면 다 가라앉을 거예요. 나머지 두개골, 머리카락, 손톱, 뭐 피부 이런 거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직이 1보다 크다는 게 맞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만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글을 읽어볼게요. 호흡할 때 우리 원래는 한 0.96 정도 되지만 이제 숨을 마시게 되면 이제 1보다 작아지게 되죠. 이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이 날숨을 하면 1보다 커져서 그때는 가라앉게 되죠. 실제로 막 주연이랑 해봤는데 수영장 가가지고 숨 다 뱉으니까 이렇게 막 다 누워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네,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체는 좀 특이하게 일부근에 있고 숨을 마시고 또는 뱉음으로써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까먹거든요. 안 보이니까. 자, 부력의 중심. 아까 우리가 원래 무게 중심으로 중력을 받잖아요. 반대로 부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받는 지점을 부심이라고 해요. 부력 중심. 자, 그래서 무게 중심과 부력 중심이 자,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으면 옆으로 막 안정적이에요. 옆으로 막 기울어지지도 않고 평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만 담겨 있죠.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부력을 받는데 이쪽이 더 많이 담겨 있으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부력 중심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밀고 중력은 이쪽으로 밀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에 토크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불안정적이다가 이 토크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다시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균형을 이뤄서 안정을 가지게 되죠. 얘랑 얘랑은 뭐 똑같은 그림이고, 그리고 이 경심이라는 게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긴 한데, 우리 원래 이때 최초의 부심을 지나는 부심축이라고 해요. 부심축. 근데 얘가 기울였을 때 최초의 부심축이라 했으니까 기울였어도 옛날에 그 있던 부심축과 지금 기울어진 그 부심의 축, 얘를 이렇게 그려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랑 얘랑. 그랬을 때 만나는 지점을 경심이라고 해요. 참 이걸 왜 하냐면 이 경심이라는 게 이렇게 위쪽에 대부분 위치하는데 이 무게 중심이 여기 밑에 있을 때는 경심보다 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안정. 그런데 이 무게 중심이 이거보다 위에 있게 되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버려요. 여기서는. 이렇게 어떻게 위에 있냐면 뭐 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그 안 뒤집어지려면 선박에다가 이 위에다가 짐을 많이 실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 밑에다 실어놔야 무게 중심이 좀 아래 위치해서 얘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해도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이 그림 같은 경우 불편형 상태라고 하는데 경심이 여기 있는데 무게 중심이 여 위에 있으면 이렇게 배가 전복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심의 정의를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부심을 수직선 끊고 그리고 옛날에 원래 이 안정 상태일 때의 부심축을 끊고 그거를 점 찍고 걔를 경심이라고 한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얘기한 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시간이 12분이나 됐는데 간단하진 않죠. 간단하게 끝낸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할 거 이제 별로 없어. 양력하고 학력인데 학력은 여러분 다 알아서 뭐 할 것도 없어요. 표면 학력, 형태 학력, 조파 학력이 있어요. 표면 학력은 그 유체를 움직이는 물체에 인접한 유층의 층 사이의 마찰력.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여기 이 층 요렇게 이 움직이니까 얘가 여기 다 이렇게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은 표면 항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체를 이동하는 할 때 전방과 후방의 압력차 때문에 이 그림을 봐도 A랑 B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많이 깔아질수록 뒤에 난류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압력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 앞에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형태 압력을 많이 받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리를 좀 올리니까 이 소용돌이 좀 적어지죠. 어떻게 보면 얘가 횡단 면적이 넓다라고 할 수 있어요. 횡단 면적은 유체 이동 방향과 수직인 거예요. 수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직인 면이 넓죠. 요건 요만큼인데 얘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형태 항력의 면적, 횡단 면적에 따라서 형태 항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조파 항력은 이렇게 이 파도를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저희가 지나가면은 이 공기층과 유체층 사이에서 이동하면서 파도를 형성하면서 받는 저항을 조파 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덜 받으려면 잠령을 한다거나 하면 되겠죠. 아니면 쾌속정처럼 요 아예 완전 이렇게 위에서 거의 날아가든가 여기 빠른 배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거의 수제비처럼 가든가 아니면 아예 물속에 들어가든가 해서 조파 항력을 줄일 수 있어요. 요 세 개는 나중에 문제 풀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양력이 조금 그래도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양력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포일
포일 형태일 때의 양력. 두 번째가 회전하는 뭐 구, 예, 뭐 대부분 공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회전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회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안각에 의한 또는 공격각이라고도 하죠. 공격각에 의한 이제 양력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포일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위에는 볼록한데 밑에는 그냥 평평한. 근데 요즘 이제 과학계에서는 대부분 양력을 요걸로 많이 만든다고 해요. 뭐 비행기도 이게 조금 빈약해졌대요, 설명이. 그래도 해볼게요. 잘못된 이론이긴 하지만 잘 안 쓰지만 먼저 요 위에는 가야 될 거리가 많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류가 같이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 여기가 유속이 느리고 여기 유속이 빨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유속이 빠르면 압력이 낮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윗방향으로의 양력이 생긴다 라는 게 바로 이 포일 형태일 때 생기는 양력이에요. 여기서 적용되는 원리는 베르누이 원리라는 거고, 그것은 유속과 압력의 이제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 9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정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동할 때 지금 기류선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기류선 이렇게 공에 의한 이 표면에 있는 유층은 이렇게 유속은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상쇄가 되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요. 여기는 유속이 빨라요. 압력이 커요.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마그누스 효과로 이 방향으로 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공이 휘어지는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양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양력을 여기서 지칭하는 이름이 마그누스 힘이라고 합니다. 양력이라고, 여기니까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했고 마지막이 이건데, 이게 요즘 많이 설명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도 이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도 한번 아주 설명해 볼게요. 얘는 바로 안각이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들려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안각이라고 해요, 그걸. 내 이동 방향은 요거. 근데 그 장축은 요렇게. 그러면 이 안각이 생기고 이거 덕분에 이제 이 윗방향으로의 양력이 생긴다. 이건데 얘를 뭘로 설명하냐면 뉴턴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뉴턴의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게 지배적이더라고요. 반작용의 법칙. 왜냐면 지금 얘를 잘 봐야 돼요. 얘가 우리 유턴했을 때 힘이 들어가면 속도가 바뀌거나 가속도가 바뀌거나 방향, 어쨌든 이런 게 바뀌죠. 힘이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얘는 가다가 내려가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기류가 힘을 받은 거예요. 또 윗방향은 볼까요? 윗방향도 아래로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이 두 개 모두 아래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힘이. 방향을 조정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력으로, 자, 아래로 가겠으면 얘 반작용, 얘는 위로 뜬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반작용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가 뭐 책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체문책을 보면 제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기를 하방으로, 지금 하방으로 편향되게 밀었죠. 편향되게 누르고, 너무 대충 쓰나? 그래도 공기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용한대요. 그래서 체육계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는데도 있는데, 2019년에 나왔던 시험에서는 뭐 베르누이의 정리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늘 고민이었던 게, 그럼 여기가 유속이, 여기 뭐 어떻게 돼야 돼? 느리고, 여기가 빨라야 되고,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이 낮아야 되는데, 그걸로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도 옛날에 물어봤는데, 얘는 그 이걸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모든 지금 학원과 이렇게 인강에서는 이걸로 한답니다. 혹시나 이거에 대한 이 이유를 알고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요런 원리로 인해서 요즘에는 양력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데, 얘를 장축이라 하고, 수평선이죠. 그거와의 각을 자세각, 그리고 내가 던지는 이 이동 경로, 이건 뭐 투사각, 뭐 비행기면은 뭐 비행각 이러긴 한데, 투사각이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가 이제 양력을 만들어내는 안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개, 포일, 베르누이 원리, 정리라고도 해요. 원리. 그리고 여기도 베르누이 원리. 얘는 제 생각엔 요건데, 궁금하네요. 아직까지 요것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줄게요. 왜냐면 시험에서 맞춰야 되니까. 시험에서 근데 뭐 정리인가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서 답을 쓸 게 그거밖에 없긴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쵸? 한번 볼까요? 봤었기 때문에. 네, 요거 유체에서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쓰시오 하면서 이 그림을 줬단 말이죠. 안각으로 하는, 네, 원리를, 네, 베르누이 원리라고 답을 쓰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답변 드리기 좀 미안하긴 한데, 저라면 이제 뉴턴으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일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요건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면 면도를 하면 표면에 이렇게 거칠거칠한 털을 밀었기 때문에 표면 항력이 줄겠죠. 표면 항력입니다. 최대한 긴 거리로 잠력을 했대요. 왜 잠력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조파 항력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조파 항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물에 있을 때 다리를 많이 가라앉게 만들면 이만큼 그 횡단 면적이 넓어져서 형태항력을 많이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답은 요렇게입니다. 이 항력 많이 받는 거 요거는 항력이 이제 좀 상대 속도에 그 공식을 봐도 알겠지만 제곱에 비례하다 보니까 요거를 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상대 속도 뭐 육안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연습할 겸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해봅시다.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고, 그리고 바람에 대한 이제 뭐 사람 이름 이렇게 해볼게요. 바람에 대한 사람의 속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의 속도 빼기 바람이 되겠죠. 사람의 속도 여기 플러스라고 띄었으니까 12, 바람 0. 여기는 상대 속도가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앞바람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일단은 6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사람은 6. 그리고 빼기 바람이 마이너스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11m/s가 될 거예요. 플러스겠죠? 뒷바람을 받으면서 5km. 자, 사람은 5.
그리고 빼기 뒷바람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0. 이거는 그냥 15.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광, 아영, 혜진, 지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다음 문제. 요건 아까 무슨 원리라 했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도 그 생리학에서 수중 체중 측정법 뭐죠 이게? 그 체지방 뭐 양, 체지방 율 구하는 거 할 때 쓰잖아요. 그때도 이걸 쓴다고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으로 치면 로브이 G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물의 밀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1 곱하기 단위를 잘 보세요. 여기서 근데 킬로그램 리터 곱하기 얼만큼 B100 리터 곱하기 10m per 세크 제곱이에요. 여기서 얘가 지워지는 게 보이죠? 리터는 리터나 없어지니까 총 1000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얘는 뉴턴이니까 1000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왜 좋냐면 단위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여러분들 1m 세제곱은 몇 리터인지 아시나요? 바로 1000리터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면 1m 세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의 정육각형이에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높이 1, 가로 세로 1, 1. 그걸 곱한 게 1m 세제곱인데 한번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아 이만큼 되는 거 꽤 넓네? 이렇게 되는 거죠. 1m. 그러면 1000리터가 여기 들어 물 우리 2리터짜리를 여기다가 500개 넣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거죠. 네, 그 정도 크기 감안하면 이게 1000리터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쳐서 하면 돼요. 그래서 0.1m 세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100리터고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죠 사실. 바로 계산하면 1000뉴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안 잠겼대요. 그러면은 60리터를 계산해야겠죠. 여기다가 잠긴 부피니까 그래서 1 곱하기 잠긴 부피 곱하기 10 600뉴턴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호기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밀도부터 구해야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이 55, 부피가 50, 10분의 11, 1.1. 단위는 얘가 리터였고 얘가 킬로그램이었으니까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겠죠.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그 물체의 밀도라 했어요. 그러면 1.1이 되죠. 단위가 다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1.1이면은 뭘 판단할 수 있죠? 비중이 1보다 크면 가라앉는다 했죠. 그래서 얘는 뭐 가라앉느냐 뜨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적으면 되고 얘는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공기를 마셔서 할 수도 있대요. 공기를 마셔서 물에 뜨게 됐대요. 이 문제 좀 헷갈리지 않았나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떴대요. 그러면 떴다는 거는 떠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력 중력이죠. 이건 중력과 부력이 합력이 0이 됐다는 것과 같아요. 중력은 얼만큼 받을까요? 55에다가 G 중력 가속도만큼 받겠죠. 그럼 부력도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 VG인데가 55G랑 같대요. 그러면 우리 얘가 잠긴 부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얘가 1, 얘는 우리가 구하는 거, 그리고 G는 생략이 되니까 잠긴 부피는 얼마다?
55리터가 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다음으로 요거 아까 전에 베르누이에 의해서 얘가 압력이 높고 윗방향 그래서 12시 방향이고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원리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방향으로 6시 방향으로 양력. 자, 그리고 공 이건 좀 요거부터 계산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류의 속도에 근거해서 여기가 기류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죠? 빠르죠? 압력이 높죠? 압력이 낮죠? 일로 가죠. 속도에 근거해서 뭐 윗방향 위쪽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위쪽 속도 낮고 아래쪽 속도 높고 압력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양력이 발생한다. 양력 발생하는 방향은 6시. 정리의 명칭은 원리의 명칭은 베르누이 원리. 그리고 그 힘을 말하는 건 마그누스 힘. 요거는 아까 했어요. 요게 투사각, 안각, 자세각. 그리고 다음 바로 넘어가서 얘는 그래서 안각이 있기 때문에 좀 주저리 좋을 것 같긴 한데 시험이 나온다면 안각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했듯이 공기에 표양되게 밀어서 반작용력으로 양력 발생. 네. 좀 더 정확하게 적을까요? 공기를 아래쪽으로 표양되게 밀어서 반작용력으로 위쪽 방향에 양력 발생했다. 참 내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시험에서 또 나와서 뭐 그 원리가 뭐냐 명칭을 써라 개념을 써라 하면은 당연히 기출 베이스로 베르누이 원리를 쓰세요. 네,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항력은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죠.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뒷바람이 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쪽이 아니라 3시 방향. 양력은 이제 거기에 수직 방향, 이 방향 아닌 이 방향인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반작용을 위쪽 방향으로 받고 있으니까 12시. 양력 효율 지수의 공식은 항력분의 양력입니다. 수영선수에게 형태항력이 발생하는 원인, 뭐 횡단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렇죠? 횡단 면적이 있기 때문에 더 말을 더 써줘야겠죠. 압력차, 앞쪽과 뒤쪽에 압력차, 압력차로 인해 항력 발생. 키워드는 횡단 면적, 압력차. 그리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소용돌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소용돌이가 막 생기는데 얘를 줄이려면 얘가 이렇게 잘 빠져나가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렇게 잘 슉슉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수행할 때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자세를 유선형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뒤로 이렇게 잘 슉슉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측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세는 유선형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한다. 그리고 요거는 뭐 잘 안 외우는데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문제에서 만약에
다 주네? 그러면은 우리 그 운동 에너지 공식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하죠. 속도 제곱이고 앞에 2분의 1 붙여주는 게 특징인데 그냥 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냥 2분의 1 하고 다 곱해줄게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0.9, 1.2, 0.45 다 비례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 속도는 제곱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에서 좀 덜 외우고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가 9니까 9의 제곱. 계산을 안 해왔었는데 계산을 답을 알려줘야 되니까 계산기를 쓸게요. 잠시만요. 0.9 답은? 뭐야 답 너무 죄송합니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좀 더럽게 나올 줄 몰랐네요. 답은 이렇게 되고 항력이니까 뉴턴입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를 풀어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항력과 양력 그리고 부력까지 유체의 역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봐요.